네, 스마트 팩토리 SQC 동영상 강의 관리도 계속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설명이 좀 길어서 화나셨 화나진 않으셨겠죠? 네, 진짜 여기 자막에 쓴 것처럼 콜라는 코카콜라죠. 무조건 코카콜라. 퇴근하면 코카콜라 마시면서 뭐 야구를 하면 야구를 보고 뭐 아니면 다른 것도 보고 요즘은 최근 한 2, 3년은 NBA랑 F1을 진짜 많이 봤어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NBA는 좀 본지 오래됐고 F1이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보는 스포츠는 진짜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뭐 e스포츠를 포함해서 잘 이해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간신히 이제 조금 이해하는 수준인데도 뭐 바둑, 장기 이런 것들도 봤고요. 뭐 당구 대회 이런 것들도 보는 거 좋아하고 당구도 뭐 3쿠션, 포켓, 9볼, 뭐 스누커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슈퍼볼 하면은 슈퍼볼은 우리나라에서 중계해 주니까 그럴 때그 플레이오프 이후의 그 경기들은 그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도 재밌게 보고요. 그냥 축구 뭐 EPL이나 프리메라 리가 경기 뭐 시간이 나서 틀었는데 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보죠. 엘 클라시코 정도 되거나 챔피언스 리그 정도 되면 조금 챙겨서 보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뭐 바쁘니까 잘 안 되고 나중에 녹화로 하이라이트 정도 보는 정도. 대학원 때는 정말 그래서 제가 정말 바빠서 그 강의도 다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많이 보시는 강사 선생님 제가 그 입장에 있었죠. 시간 강사 생활을 꽤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졸업을 하려면 수업도 듣고 뭐 수업 안 들을 때도 강의하고 제 논문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한데도 이제 TV를 틀어놓고 항상 일을 하는 게 습관이 돼서 1분만 더 얘기할게요. 새벽 3시, 4시까지 이렇게 해외 스포츠를 보는 게 습관이 됐었어요. 틀어놓고 이제 뭐 소리가 좀 막 달려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국 해설자가 coming through 이러면 이제 딱 돌아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절정에 달했던 게 아마 유로 그러니까 2010년이 그 월드컵이었으니까 2008년 유로였겠죠 아마. 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16강부터 다 챙겨 보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대상포진에 걸렸던 게꼭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굉장히 피곤하긴 했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외 스포츠를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뭐 국내외 모든 스포츠요, 야구, 축구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뭐 교수가 되고 나서 확실히 TV 보는 시간이 줄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네. 일의 양도 많아지고 이 직업의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이 일과 휴식이 명확하게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늘 뭔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딱 일이 여기까지 하면 끝. O와 X 개수형으로 관리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나은 강의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잘 디자인된 과제를 낼 수 있고 뭐 논문을 쓰는 것은 더더욱 그렇고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건 더더욱 그렇고요. 학교에서 바라는 여러 가지 뭐 심사나 행정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것들도 엑스트라 정도가 아니라 많이 들어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좀 했군요. 그래서 요즘 스포츠를 많이 못 봐서 좀 아쉽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이 몇 경기 좀 잘해서 좋은데 하나가 또 너무 못해서 어쨌든 대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화이팅. 자, 관리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고르고 적용을 해보죠. 관리도의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계속 뭐 따지는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개수형 자료, 계량형 자료. 두 개로 나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고 해서 자료형 형태가 연속형 자료, 즉 계량형이냐, 개수형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가 불량이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쪽의 데이터라면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뭐 수치가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고객이 머무는 시간이라든가 고객이 물건을 산 뭐 횟수라든가 매출량이라든가 제품의 무게라든가 길이라든가 뭐 전류량 저항값 뭐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것 같으면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위쪽부터 먼저 배울 거니까 위쪽을 한번 볼까요? 위쪽을 봤을 때 계량형 자료는 다 그냥 심플하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를 그냥 바로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연속형 자료라서 따져봐야 될 게 딱 하나예요. 그 부분군 우리가 샘플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측정하는 그 단위가 그 시료의 크기가 샘플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나씩 그 자료가 하나 나올 때마다 그걸 바로 관리도의 타점 이렇게 점을 찍고 싶으냐, 그게 아니면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한 2개에서 10개 사이 정도로 이렇게 묶어서 그걸 평균을 내고 이렇게 쓸 거냐, 그게 아니면 이제 10개 이상의 좀 많이 모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쓸 거냐, 요 세 가지 경우로 크게 나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XRM 관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XMR 관리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빙 레인지라고도 부르고, 그걸 이제 RM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랩몬스터 아니고요. 이제 랩몬스터라고 안 하고 그냥 공식 이름이 RM이 됐죠, 그죠? 네.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IMR 차트라고도 부릅니다. 요 관리도 혹은 그냥 X 차트라고도, X 관리도라고도 불리는데 요걸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가운데 그 제가 말한 되게 무난한 크기 2개에서 그러니까 10개 정도,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개에서 10개 사이의 범위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X바 R 관리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형태예요. 가장 일반적인, 보통 관리도 얘기하면 이제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릴 정도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이제 X바라는 게 이제 샘플의 평균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X바 R 관리도는 이제 다르게 쓰면 이렇게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영어로는 그냥 이제 뭐 그 바라는 게 말 그대로 BAR 이렇게 이제 읽을 때 이렇게 되니까 명칭 자체가 BAR 이거니까 막대 바. 그래서 영어로 쓸 때는 그냥 검색할 때 X바 R 차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이거 뚜껑 어떻게 써요? 구글에서 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평균이라는 거의 단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되게 초반에 통계 얘기할 때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평균의 단점? 네, 5초 드릴게요. 콜라 먹으려고. 이상치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되게 큰 값이나 작은 값. 그러면 데이터가 몇 개 안 될 때 그 중에 하나가 큰 값이 들어가거나 작은 값이 들어갈 때 굉장히 민감하게 튀어 올라요. 물론 그 민감한 거를 우리가 잡아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얘가 전체 루트의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얘 때문에 이제 루트가 다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중위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수와 R 관리도, 중앙값과 R 관리도, 미디언 R 관리도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X바 R 관리도를 훨씬 더 보편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가 아주 많아지는 경우에는 요 R이라는 게 레인지, 범위, 그러니까 뭐 이미 알고 눈치챈 학생도 있겠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거거든요. 자료 중에 요거를 우리가 시그마, 그러니까 분산의 대용치로, 표준 편차의 대용치로 사용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가 충분히 많으면 굳이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자료를 사용해도 돼요. 그 데이터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갑자기 벌레가 있나? 그 자료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요 적은 데이터로 이 그 표본 분산을 구하게 되면 모집단의 분산과 큰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차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또 계산이 간편하니까 레인지를 쓰기도 하는데, 자료가 충분히 많으면 그냥 표본 분산 구하면 되니까 표본 분산 S를 이용하는 그런 관리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바 S 관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세 가지는 다 그냥 정규 분포를 가정해요. 그냥 심플하게 정규 분포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개수형 관리도로 가면은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네, 개수형 관리도로 가면은 이렇게 좀 내려오시면 우리가 앞에서 이산 확률 분포를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네,
그리고 그걸 추정과 가설 검정에서 적용을 했었거든요. 여기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추정과 가설 검정에서 사용했던 확률 분포가 두 개 있어요. 그 세 개 중에 초기화 분포는 별로 안 썼었고, 정규 분포 근사를 시키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정규 분포에 근사될 정도면 이미 이항 분포로 근사가 됐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화송 분포와 이항 분포를 기반으로 한 관리도들을 그리게 돼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추정과 가설 검정에서도 어떻게 했죠? 요 포화송 분포와 이항 분포라는 이산 확률 분포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정규 분포에 근사시켜서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정규 분포에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적용한다는 위쪽의 그 계량형 관리도의 개념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포화송 분포와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할 때의 어떤 규칙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물론 제가 표로 다 수식을 요약해놨지만 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는 일정 구간에서 어떤 것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딱딱 나눠서 하나가 통으로 불량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 불량이 여러 개 있거나 불량 건수가 여러 개 있는 그런 케이스들, 그게 시간 단위일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큰 물건일 수도 있죠. 배, 뭐 건축물, 뭐 이런 거일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포화송 분포를 사용하는데, 그걸 이제 C 관리도 혹은 U 관리도 이렇게 부르고요. 요 C 관리도와 U 관리도의 차이는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물건 하나하나가 작은 물건이어서 얘가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양품이다 불량품이다 이렇게 딱딱 물건 하나 단위로 결정이 나는 경우는 이항 분포를 써서 MP 관리도, P 관리도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러면 C 관리도, U 관리도, MP 관리도, P 관리도의 차이는 뭐냐 하면, 각 요 단위, 그러니까 요 U 관리도, C 관리도 같으면 포화송 분포에서 이렇게 요 구간에 대해서, 요 범위에 대해서 분량이 몇 건이냐 이런 걸 우리가 따지는데, 요 구간의 길이가 좀 다를 때, 어떨 때는 5분간 쟀고 어떨 때는 30분간 쟀다. 어떨 때는 우리가 10평에 대한 도배 검사를 하는데 10평 공간에 대해서 분량이 몇 건 나왔는데 옆방을 갔더니 10평이 아니야 20평이야. 그럼 이제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땐 20평의 분량이 몇 건이었다 이런 걸 따져야 되니까, 그럴 때는 U 관리도를 써야 되고요. 그냥 모든 간격이 다 똑같다, 다 30분이면 30분, 작업자당 1시간 동안의 실수 건수, 뭐 작업자당 500시간 동안의 불량품 생성 건수, 뭐 이런 식으로 따진다라면 그냥 다 똑같이 쓰니까 C 관리도를 쓰면 돼요. MP 관리도와 P 관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로트의 크기가, 그러니까 요 통에 담겨오는,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 전수 검사를 해서 관리도 이렇게 찍어야 되는 통의 크기가, 샘플 검사를 할 때 얘를 다 봐야 되는 통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그 안에 담긴 제품의 개수가 똑같다면, 클립인데 클립이 50개 들었다,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20개 들었다 이러면 MP 관리도 쓰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아까 클립을 예로 들었는데, 클립 같은 건 너무 작으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한 움큼 단위로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움큼씩 검사하세요. 그거 언제 개수 다 셉니까? 귀찮으니까. 뭐 바늘 같은 거 이렇게 한 움큼 집었는데, 이번에 집었을 때는 45개고 이번에 집었을 때는 60개고 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60개당 45개당 뭐 이렇게 해서 나눠줘야겠죠. 비율을 구해야 되죠. 분량률을 구하는 게 낫겠죠. 그게 P 관리도입니다. 이렇게 나눠줘요. 자, 그래서 위에 두 가지는 어떤 일정 영역 범위, 시간 범위, 뭐 면적 범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니까 포화송 분포를 적용하고요. 아래쪽 두 가지는 각각의 물건에 대해서 불량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때문에 이항 분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관리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몇 가지를 배우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싶었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트림이 나왔네요. 요거 배우고요. 요거 배우고요. 얘들은 다 배워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이 금방 합니다. 위쪽은 두 개니까 좋네요. 안타깝지만 XR 관리도면, X바 R 관리도면 두 개씩 있는 거예요. 한 세트지만. 그래서 위에 4개, 아래쪽 4개.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각각을 관리도를 구하는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식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는 버터링을 먹고 있고요. 저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과자 좋아해요. 고구마깡, 맛동산, 너무 맛있지. 썬칩 엄청 좋아합니다. 홈런볼.
그 관리도를 그릴 때 무슨 관리도가 되건 간에 요 세 가지만 결정하면 돼요. 뭐냐면 색깔을 좀 다른 걸 써야겠죠. CL 센터 라인 21 아니고요. 이런 드립을 치면 이미 부장님인 거죠. 네. 그런 다음에 UCL, LCL을 구하면 되는데 보통 얘네들 둘은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도를 그리건 간에 자료로부터 CL, UCL, LCL을 구하는 방법만 알면은 관리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의 종류에 대해서 요거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동영상쯤에서 실습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혼자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계량값 관리도부터 볼게요. 예. 계량값 관리도 혹은 계량형 관리도 뭐 이렇게 부르는데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XR 관, X바 S 관리도도 여기 적어는 놨는데 실습에서는 안 배워요. 예. 벌써 거짓말했다고 벌써 또 화를 낼까봐 미리 좀 깔아두고 갑니다. 제일 많이 쓰는 X바 R 관리도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X바 R 관리도에서 각 측정치라는 거는 각 점들을 의미합니다. 관리도상에서 관리도에서 요 점이 뭐냐, 요게 요 점을 어떻게 어떤 값을 가지고 찍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점들의 위치는 요 수직 위치가 되는 거고 순서에 따라서 가로로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찍으면 돼요.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X바 R 관리도니까 X바에 대한 파트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요 파트는 이제 X바에 관한 파트고요. 네. 신기하다. 이거 뒤로 간 거야? 아, 회색에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색깔로 하면 어때? 다른 색깔로 한번 먹어. 신기하다. 분홍색이 왜 회색에는 안 먹지?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여기가 X바에 관한 설명이고요. 이걸 또 다른 색깔로 해야 되나? 네. 이쪽이 R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바 R 관리도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쪽이 R이나 뭐 RM 혹은 S에 관한 거예요. 이걸 R 혹은 RM이라고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X바 지금 R 관리도 가운데 거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각 그 뭐 10개면 10개, 그 2개에서 10개 사이에 그 각 서브 그룹을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각각의 평균들을 X바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 5개씩 뽑는다 그러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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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있으면 그 평균이 다 X바가 됩니다. 그것들을 관리도상에 찍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오랫동안 관찰해서 아주 오랫동안 관찰해서 그걸 다 모아서 다시 평균 낸 걸 X바라고 하고 X의 그러니까 관찰한 값들의 평균들의 평균이에요. 샘플 평균의 평균이죠. 우리가 샘플 평균의 평균은 기대값 샘플 평균의 평균은 무슨 값이 되죠? 네. 모집단 로트의 평균과 거의 근사하게 돼요. 예, 확률적으로. 그래서 원래 뮤를 써야 하지만 뮤 대신에 이걸 쓴다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관리도는 뮤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하는 거니까 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뮤를 찾았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하면 되는데 요 시그마를 계산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집단의 표본을 알아야 돼. 그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표본의 분산으로부터 추정을 해도 되지만 그게 안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R을 이용을 해요. X바 R 관리도에서는. 그래서 R을 이용을 해서 R로부터 R들을 모았을 때 R바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각 데이터를 5개 모았을 때 5개의 R 이걸 다 모아서 평균을 내면 R바가 되죠. R들의 평균. 그 R바를 가지고 이 3시그마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표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수식은 좀 복잡한데 뭐 수식은 모르셔도 되고 그 A2를 곱하면은 요 3시그마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A2 곱하기 R이 3시그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A2 값은 샘플 N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건 실습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플러스 A2R 마이너스 A2R 하면 플러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위에 보시면 그 관리도 X 마이너스 RM 관리도도 비슷한 형태예요. 요거는 이제 그 R을 계산하는 절차만 조금 달라요. 요 R을 계산하는 절차는 실습할 때 말씀드릴게요. 데이터가 5개면 그 중에 최대값 최소값 쓰면 되는데 얘는 데이터가 하나씩이잖아요. 그러면은 범위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데이터 한 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직전 것과 나의 차이로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때 절대값을 씌워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세 번째 X바 S 관리도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다 똑같죠.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붙이는 게 보면 A3가 붙고 S의 바, 그러니까 10개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 한 20개씩이라고 보죠. 분분이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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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면 거기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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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 구했으면 걔네들을 평균 낸 S 바를 이용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하는 거예요. 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본 표준 편차로부터 모집단 표준 편차 구하는 그 추정 과정이랑 거의 똑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역시 편의를 위해서 표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어차피 샘플 개수는 이산적이니까 개수가 딱딱 떨어지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두는 거는 그 샘플의 평균들 X바가 일정한 관리 범위에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샘플을 뽑았을 때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군 내는 균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봤는데 평균은 계속 요 범위 안에 있어. 근데 얘네들의 범위, 제일 무거운 놈과 제일 가벼운 놈, 혹은 제일 긴 놈과 제일 짧은 놈의 차이가 너무 심하면 제품이 균일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거고 부분 군 내에 이상 원인이 숨어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인지를 우리가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X바 R 관리도, X바 S 관리도에서는 R이나 S를 관리를 또 합니다. 그럼 평균 값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R이면 R의 평균, S면 S의 평균이 센터 라인이 돼요. 중심선이 되고 측정치는 뭐 그냥 R과 S가 되겠죠. 그걸 계속 찍으면 되죠. 그 다음에 UCL과 LCL은 이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비율을 곱해줘요. 비율. 요게 이제 그 분산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는 게 아니고 요 값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주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요 둘은 이렇게 D4, D3로 하고 얘는 B4, B3를 곱해주면은 UCL과 LCL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샘플 그냥 데이터 있으면 거기서 X바랑 S, X바랑 R만 구하면 그 다음은 요 식에 넣으면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가 실습해 보시면 알게 되는데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자꾸 쉽다고 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네. 원래 선생은 그렇게 죄가 많은 겁니다. 아, 잠깐만요. 버터링 한 입만 먹고 갈 때 가더라도 버터링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개수값 관리도입니다. 영화 중에 이제 남자들이 광분하는 영화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허세와 어떤 그런 아재미가 섞인 그 대사빨,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이제 범죄와의 전쟁인데 그 타짜 감독 최동훈 감독의 전작이에요. 저는 범죄와의 전쟁이 훨씬 더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기. 범죄의 재구성, 범죄와의 전쟁이래. 범죄의 전쟁도 굉장히 이제 남자들끼리 많이 회자가 되는 영화죠. 범죄의 재구성에서 사기꾼들이 대사치는 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 영화들, 타짜, 범죄의 재구성, 범죄와의 전쟁, 해바라기, 신세계 이런 다 아저씨들 특유의 어떤 허세와 그러면서 조금 재미있는 그런 말투가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좀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네.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건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든가 도깨비라든가 이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네. 빨리 넘어갈게요. 네, 개수형 관리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항 분포 2개와 포화성 분포 2개가 있습니다. 이항 분포에서 우리가 이항 분포에 대해서 알아둘 게 뭐가 있죠? 네. 우선 이항 분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면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NP에 해당하죠. 그죠? 네. N개를 뽑았을 때 각각이 분량이 될 확률이 P다. 그러면 2개를 곱해서 NP가 평균 분량 개수인 거죠. 그런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말고 분산은 어떻게 돼요? np의 1-p가 되죠. 그죠? 네. 그럼 요걸 가지고 뮤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만들 수 있겠죠. 포화성 분포. 포화성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m이라고 하면 뮤가 그냥 m이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시그마 제곱도 네, m이죠.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역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요 형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부터 볼게요. 요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요거랑 요겁니다. 불량품의 개수 그 자체니까 각 로트별, 각 샘플별 불량품의 부분군별 불량품의 개수 그 자체를 표현을 하는 거니까 측정치는 MP가 될 거고요. MP. 그러니까 사실은 MP도 아니에요. 그냥 그 로트 안에 있는 불량품 수입니다. 불량품 수. 네. 여기도 불량 건수예요. 그걸 이제 n으로 나눠야지 p가 되는 거지. 사실은 MP가 먼저 발견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센터 라인은 첫 번째 샘플 뭐 예를 들어 30개면 30개에서 분량이 뭐 몇 개 나왔다, 몇 개 나왔다, 몇 개 나왔다, 몇 개 나왔다, 몇 개 나왔다 그것들을 평균 낸 값입니다. 그죠? MP. 그런 다음에 MP에다가 MP 똑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를 하면 되니까 3 시그마 요게 시그마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웠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P바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체 개수에서 전체 불량품 수 이렇게 나눠주면 P바가 바로 구해지겠죠. 그걸 가지고 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각 로트별로 크기가 서로 그 샘플이 다 똑같을 때 있었던 일이고 부분군별로 만약에 n 그 샘플의 크기가 다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바꿉니다. n이 서로 다 달라요. n1, n2, n3, n4, n5가 다 다르면 n으로 미리 다 나눠주는 거예요. n으로 미리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p만 남죠. 얘는 100개 중에 10개, 10%. 얘는 200개 중에 20개, 200개 중에 25개, 그럼 12.5% 이렇게 불량률만 남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은 이제 불량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각 n으로 나눠준 거예요. 사실 ni번째, 그 i번째 부분군 샘플의 크기로 나눠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n으로 나눠주니까 이쪽도 p가 되고요. 여기서 n으로 바깥쪽을 나눠주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네. 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게 요런 형태가 죄송합니다. 욕해서 네. 요런 형태가 됩니다. 잘못됐네요. 여기 n이 빠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n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여기에 이제 n분의 1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나눠지고 n이 분모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UCL과 LCL을 그 방금 MP 관리도를 했던 것처럼 P 관리도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살짝씩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I로 표시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실습해 보시면 돼요. 계속 실습해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U 관리도와 C 관리도도 역시 C 관리도부터 보면 C 관리도는 그냥 포화성 분포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불량 건수의 평균 이게 M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포화성 분포에서 처음에는 그냥 M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 M이니까 시그마는 루트 M 그러니까 C 바에다가 루트 욕 같죠? 루트 C 바 요즘 새로운 한류가 한국 욕이라면서요. 중국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이 한국 욕 이 C 바를 굉장히 착착 감긴다고 생각하나 봐요. 우리도 사실 뭐 다른 나라 욕은 잘 모르지만 미국 욕 중에 F 들어가는 거는 참 우리도 잘 와닿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찰진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는 제 친구들도 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많이 외국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 바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가 루트 C 바가 되죠. 네, 요걸 하면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넘기는 것도 역시 ni분의 1로 나눠주면 됩니다. 다 나눠준 걸 이제 다 가중 평균을 하면 u 바가 되고, 그걸 이용해서 하면 역시 여기에 루트 ni분의 1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네,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u 바가 이미 n으로 한 번 나눈 건데 이게 n 제곱이 되다 보니까 한 번 더 나눠야 돼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들을 이용하면 포화송 분포랑 이항 분포를 따르는 형태도 이렇게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역시 관리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개수형 관리도에서는 그냥 다 숫자가 따로 정보가 없고 0, 1, 0, 1, 그러니까 불량이다 아니다만 있기 때문에 R에 대한, 그러니까 3포에 대한 관리도는 따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해석에 대한 거, 이게 벌써 30분이나 됐어. 실습을 짧게 하기 위해서 요것만 얘기를 할게요. 해석하는 방법, 관리도를 그렸으니까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오른쪽에 요 관리도 형태가 이게 CL이고 여기가 UCL, LCL이라고 하면 UCL이 3시그마, LCL이 마이너스 3시그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걸 다 시그마 단위로 이렇게 쪼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ABC 아래쪽으로부터 ABC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더 자세하게.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관리도를 해석하는 방법을 몇 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표준을 만들었는데 되게 많아요. 사실은 뭐 이거 사람에 따라서 또 해석하는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이거죠.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는 거. 예. 여기에 있는 거는 뭐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키워드를 이탈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벗어난 거죠. 이건 뭐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ISO 표준에 따르면 그게 1번이고요. AT&T에서 사용하는 그 옛날에 웨스턴 일렉트릭이죠. 웨스턴 일렉트릭 그 미국 전력회사의 그 기준에서도 역시 1번입니다. AT&T는 현재는 이제 미국 통신사죠. 우리나라로 치면 KT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어요. 그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 로밍하면은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제일 잘 터지죠. 그나마 시골 갔을 때. 그다음 치우침은 요 중심선 기준으로 이쪽에 7개가 연속으로 있거나 이쪽에 7개가 연속으로 있는 거니까 뭔가 원래 평균값이 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평균값이 이쪽 혹은 이쪽으로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침 혹은 쏠림 현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역시 양쪽에서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ISO 기준에서는 7개가 연속으로 한쪽으로 가면은 이거 좀 치우쳐 있다 그러고, AT&T 기준에서는 9개까지 관찰을 합니다. 기준이 다른 건 뭐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2분의 1의 7승과 2분의 1의 9승이 이제 어느 쪽이 좀 더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냐를 따졌을 때 이제 기준을 세우는 거니까, 알파를 기준을 세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7개 연속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러니까 그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이걸 하면 되겠구나. 약간 굵게 해서 7개 연속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거나 7개 연속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는, 다시 증가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감소를 하는 경우에 뭔가 경향성이 있는 거지. 계속 증가를 한다. 길이가 계속 길어지더라. 그럼 이렇게 원래 이렇게 탁 밀고 잘라야 되는데 이게 밀리는 게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잘랐더니 계속 길어진다던가 계속 줄어든다. 그럼 뭔가 이렇게 재료를 투입하는 기계의 그 노즈 부분이 잘못돼서 재료가 좀 덜 들어간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경향성이 있으면 좀 신경을 써야겠죠. 역시 세 번째 공통적인 표준이었고요. 네 번째까지는 공통적인 표준이에요. 개수만 좀 다른 거죠. AT&T에서는 경향성을 6개로 봤고요. 그 다음에 주기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주기성이 조금 해석이 달라요. ISO는 조금 더 넓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한 4-5개씩 이렇게 되는 것도 주기성이라고 보는데, AT&T 기준은 좀 옛날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딱 지그재그만 기준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14개 연속으로 증가 감소가 반복되는 경우가 이제 AT&T 기준에 따른 주기성이고, ISO는 뭐
이렇게 물결 모양이 되더라도 일정하게 계속 주기성이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주기성 문제가 있다라고 판별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것들이에요.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 1, 2, 3가 있어요. 이게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가지고 연속으로 못 쓰고 5, 6, 8로 이렇게 나눠서 썼어요. AT&T 기준 자체가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랬어요. 요거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7번이랑 나머지는 또 의미가 좀 달라요. 5번을 먼저 보시면 5번은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3개가 있었는데 3개 중에 2개가 A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요렇게 가운데에는 안 있고 바깥쪽에 많이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그러니까 연속으로는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위험한 영역에 전체 3개 중에 2개나 있으면 야 이거 좀 곧 이탈할 것 같다. 사전 경고를 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게 6번에 또 있죠. 6번을 보시면 5개 중 4개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네, 그럼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A와 B 영역에 있는 거야.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최근 5개를 어느 구간을 잘라서 봤던지 상관없이 뭐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계속 옮겨가면서 이렇게 봤을 때 최근 5개 중에 4개가 C 영역이 아닌 A와 B 영역 좀 가장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거 좀 점점 가운데에 안 있고 확률적으로 가운데에 있어야 될 그 가운데에서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은데도 그렇지 않고 바깥쪽에서 자꾸 나타나는 건 좀 뭔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경계 3인 경우에는 8개 연속으로 B 영역에만 있는 거야. 뭐 한쪽 B 영역이건 양쪽 B 영역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 영역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이렇게 B 영역, A 영역에 있으면 안 돼? A 영역에 있어도 되죠. 그러면 이제 뭐 그 경계 2 조건을 만족하겠지. 네. 그래서 경계 2 조건이건 경계 3 조건이건 경계 1 조건보단 좀 약한데 데이터가 좀 많이 모여서 그 개수를 좀 더 많이 보는 거니까 꾸준히 관찰했는데 C 영역에 데이터가 없더라. 이게 공통적인 의견인 거예요. C 영역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니까 67%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67%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공간에 연속적으로 뭐 5개 중 4개 혹은 8개 연속으로 데이터가 없다. 야 이거 좀 곤란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앞뒤로 출렁거리지? 혹은 한쪽으로 이렇게 있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하나 딱 성질이 다른 게 이 과집중인데요. 얘는 좀 성질이 달라요. 뭐 별표를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라는 겁니다. 15개 연속으로 C 영역에만 있는 거야. 그럼 품질 관리 엄청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잘 관리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3시그마를 결정한 근거가 과거에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로부터 얻은 분산 값이거든요. 그 표준 편차 값을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가끔씩은 데이터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B 아주 가끔씩은 A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C에만 있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랑 현재의 요 관리 한계를 설정할 때의 데이터와 지금 관찰되는 요 까만 점들의 데이터가 서로 성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관리 한계를 설정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 값이 좀 부정확하거나 되게 불안한 데이터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변동이 심한. 되게 변동이 심한 걸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으니까 너무 기준이 널널해진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그보다 더 엄격하게 우리가 관리 한계를 설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널널하게 잡아놔가지고 이상 상황이 발생을 했어도 우리가 감지, 디텍트를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위험이라고요? 아까 무슨 위험이라고 그랬죠? 맞춰보세요. 알파 아니면 베타, 생산자 아니면 소비자잖아요. 네, 실제 위험이 발생했는데 내가 못 알아채고 있다. 네, 소비자 위험이죠. 네. 실제로는 잘못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채고 그대로 출하시키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그런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못하는 나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체크하고 새로 관리 기준을 만드는 게 적합할 겁니다. 귀엽죠. 저희가 동물이 아마 마못이나 프레이독
프레리독 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런 종류 참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얼른 열심히 네,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실습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네. 이론을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에코야. 네. 이론이 설명이 좀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대단히 죄송한데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늘 거짓말을 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 하고 받아들이시고요. 네. 그 잠시 후에 실습 동영상 올라오면 대신 실습을 좀 짧게 할 테니까 뭐라고? 실습을 대신 짧게 한다고? 시험 공부하기 힘들게? 네. 그 동영상 보시고 잘 복습하셔서 문제 잘 푸시기 바랍니다. 네. 길게 해서 죄송해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날게요.